자,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크게 배측과 장측으로 나눠서 그려지게 되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즉 배측은 손등 쪽을 얘기하고요. 손등에서는 총지, 신근, 건 같은 신근들의 끈들이 상당히 잘 보이게 되고, 그리고 손가락의 뼈들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배측 골간근이라고 하는 큰 살집과 그 다음에 엄지 근육근의 살집이 살짝 보이게 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등 쪽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장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측에는 엄지 손가락의 근육근과 새끼 손가락의 근육근이 상당히 잘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굴근들의 끈들, 즉 건들이 들어오는데 그 건들은 아무래도 손바닥 측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손바닥이 움푹 들어간 부분들은 장장근의 큰 건막이 되고요. 자, 그 부분은 움푹 들어가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을 통해서 손가락들의 어떤 근육근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등에서 봤을 때와 손바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손바닥은 직육면체 사각형 휘어진 아치형을 그리는 직육면체 사각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손등은 보이시는 것처럼 총지신근의 끈들과 중수골의 뼈가 상당히 잘 보이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배측 골간근이 보이고 있고요. 장측에서는 엄지 근육근들 그리고 새끼 근육근들이 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장근의 건막 때문에 손바닥 한가운데는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만 아이니식으로 그렸을 때는 보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리게 되는데, 보통은 장측과 배측으로 나눠서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주먹이라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쥐고 있는, 연기하고 있는 모습들 위주로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을 연습하실 때는 깊이 있게 연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비례에 대한 부분들, 형태에 대한 큰 부분들을 보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훈련하는 연습량을 많이 늘려주시길 바라고요. 자, 3D 모델링을 통해서 근육을 하나하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모델링입니다. 3D 모델링으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골, 그리고 그 다음에 척골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골은 항상 엄지 쪽이고, 그리고 척골은 새끼손가락 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흔히 우리가 손목뼈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수근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3D 모델링으로는 지금 하나처럼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8개의 뼈가 같이 합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미 쪼개져 있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상당히 잘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손바닥 측, 장측에서 보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뼈가 도드라져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 부분이 운하처럼 돼서 굴근들이나 아니면 동맥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손등에서 보면은 완전하게 이제 보호를 위해서 딱딱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손 허리뼈, 즉 중수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5개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손바닥과 손등 부분이 될 거고요. 특히 손등에서 주먹을 쥐게 되면 우리가 흔히 영어로 얘기하는 너클이라는 부분, 가장 튀어나온 뼈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절골이라고 하는 손가락 뼈가 있고요. 엄지 쪽은 2개, 그리고 나머지 검지, 중지, 약지나 소지 같은 경우에는 3개로, 즉 3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루어주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제 검지에서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요 4개는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손허리뼈, 중수골 같은 경우에는 인대 같은 걸로 묶여져 있어서, 즉 하나의 방향을 향해 있고, 엄지손가락 쪽의 중수골만 딴 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특징들로 봤을 때 동물하고는 틀리게 엄지를 상당히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상당히 세밀한 것들을 잡아낼 수도 있고 세밀한 동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등 쪽에서부터 근육을 하나하나씩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측 골간근이라는 근육이고요. 즉 등 쪽 뼈 사이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자, 이 부분은 사실은 등과 손바닥에서 상당히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되고요. 이 부분, 즉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상당히 잘 드러나는 근육군이 됩니다. 즉 손의 특징 중 하나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맨 척골 쪽에서 왔습니다. 척골 쪽에서 온 이제 신근이 되겠죠. 척측 수근 신근이 되고요. 자, 다른 이렇게 중요하지 안 드러나는 근육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등 쪽에서 온 요골 쪽에서 왔죠. 그래서 단요측 수근신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그리고 장요측 수근신근이 바로 따라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팔뚝에서 상당히 잘 드러나는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손목으로 들어왔을 땐, 손으로 들어왔을 땐 다 끈으로 들어오고 있죠. 장무지 외전근입니다. 장무지 외전근은 엄지를 바깥쪽으로 벌려줄 때 쓰는 근육이고요. 자, 그리고 같은 끈처럼 들어오죠. 그죠? 단무지 신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엄지를 확 들어올리면은 가장 바깥쪽에서 잘 보이는 끈이 됩니다. 근데 끈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짧은 게 있으면 긴 것도 있어야죠. 장무지 신근입니다. 엄지를 끝까지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겠죠. 엄지에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두 개의 끈이 상당히 잘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엄지를 확 들어올리게 되면 이 부분이 팍 들어가는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의 명칭을 해부학적 코담배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코담배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요 부분에다가 담뱃잎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명칭인데, 처음에 저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한국말인지 아니면 외국말인지 좀 헷갈렸었는데, 이제 담배각, 우리가 뭐 피는 담배를 얘기하는 그 담배각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시지신근이라는 근육이 들어왔습니다. 시지신근, 즉 검지 쪽에 들어가 있는 신근이고요. 자, 총지신근이라는 근육이 있었죠. 근데 시지 쪽, 즉 검지 쪽에서는 신근 하나가 더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소지 쪽에서도 지금 신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소지 신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완전히 펴주는 총지신근. 총지신근은 상당히 잘 보일 수밖에 없죠. 자, 총지신근. 즉 우리가 손가락을 힘을 팍 줘서 피게 되면은 손등 쪽의 끈들이 상당히 잘 보이게 되는데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팔뚝 쪽에서도 상당히 잘 보였던 끈이고요. 자, 근데 특징적인 부분이 이 두 번째 손가락 마디, 즉 첫 번째 중수골이 튀어나오고 첫 번째 마디가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끈이 양 갈래로 갈라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확 피게 되면 이 손가락 요 가운데 부분이 쏙 들어가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손등 부분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장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측이 되겠죠. 자, 근육이 보이죠? 자, 다시 한번. 자, 요 부분. 자, 배측 골간근, 즉 등 쪽 뼈사이근이 있었으면 손바닥 쪽 뼈사이근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장측 골간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지내전근이 되겠죠. 무지내전근. 자, 이 부분은 이제 드디어 엄지 쪽 근육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고,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배측 골간근과 더불어서 엄지와 검지 사이에 물갈퀴 모양을 만들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뭘까요? 요측에서 요골 쪽에서 들어왔죠. 요측 수근 굴근이 되겠습니다. 즉 전완근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심지굴근이 되겠고요. 첫 번째 마디를 꺾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천지굴근입니다. 천지굴근은 두 번째 마디를 굽혀주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마디에서 끝났죠. 자, 물론 이 굴근들은 요 엄지근육근과 소지근육근 그리고 수장건막 같은, 즉 장장근에 건막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가려서 손등처럼 끈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 마디를 접어주는 근육, 충양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벌레 모양 근육이고요. 자, 장무지 굴근입니다. 즉 긴 엄지 굴근이 되겠죠. 그죠? 굽힌근입니다. 역시 잘 보이진 않겠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잘 보이는 근육 덩어리고요. 일명 대립근, 즉 무지대립근, 소지대립근. 대립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맞섬근이라고 하는데, 즉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과 서로 맞닿을 수 있겠죠. 그죠? 서로 대립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소지 부분도 약간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대립근이라고 하고, 이 엄지가 다른 손가락하고 대립을 하는 부분들은 인간이 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좀 중요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예, 소지 쪽에서 굽힘 역할을 해주죠. 그죠? 소지 굴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긴 애가 있고 짧은 애가 있다 보니까 단소지 굴근이 되고요. 그리고 바깥쪽, 우리 흔히 수도라고 하죠. 그죠? 즉 새끼손가락 쪽 바깥쪽으로 힘을 주면 톡 튀어나오는 단단한 부분이 있는데 그 근육이 예, 소지 외정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어느 정도 손의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예, 역시 짧은 엄지 굴근이죠. 그죠? 단무지 굴근이 있으면 장무지 굴근 끈이 끝까지 갔죠. 그죠? 단무지 굴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근들을 따로따로 외워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손은 조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이해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정도까지 필요하느냐 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알아두면 좋지만 역시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선 여러분들 연습량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예, 마지막에 올라오는 근육이 있습니다. 자, 단무지 외정근입니다. 자, 잠깐 밝게 해볼게요. 자, 단무지 외정근, 즉 긴 엄지 벌린근이 있었고 그리고 짧은 엄지 벌린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지 근육의 덩어리가 끝나게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 새끼손가락 쪽에 요 손바닥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예, 단장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짧은 손바닥 근이 되겠죠. 그죠? 즉 장장근이 있었고 단장근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예, 손바닥을 다 덮고 있죠. 그죠? 예, 장장근입니다. 그리고 장장근의 건이 이렇게 넓게 퍼져서 예, 손바닥으로 움푹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형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손의 모든 근육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자, 좀 복잡한 모양이죠. 자, 이 부분이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서 피부도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자, 피부를 모델링하게 되고 약간 투명도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약간 투명화 시키면은 예,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예, 근육의 끈들이 속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총지신근 끈과 그 다음에 예, 요 중수골의 뼈가 상당히 잘 보이고 있고요. 예, 엄지 쪽에서는 예, 무지 외정근, 장무지 외정근과 단무지 신근 끈과 그리고 예, 장무지 신근의 끈이 잘 보이고 있고요.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해부학적 코 담백각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수근골 부분 튀어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척골 부분이 이 부분 튀어나오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손의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총지신근 끈이 쭉 오다가 그렇죠. 이제 손가락 부분에서 양옆으로 이 끈이 두 갈래로 갈라지죠. 그러면서 가운데 부분이 살짝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엄지 쪽 이 뼈들 드러나온 게 보이고 있고요. 자, 손바닥 쪽으로 가봅시다. 손바닥 쪽. 자, 장장근의 끈이 상당히 두드러지고요. 장장근 때문에 예, 손바닥이 움푹 들어간 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새끼 손가락들, 즉 소지 근육근과 엄지 근육근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 것과 자, 내전근의 덩어리와 그리고 배측 골간근의 덩어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손을 이루어주고 있고요. 자, 손가락 부분들은 보이다시피 뼈와 그리고 근육의 건과 즉 건막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쿠션 역할을 해주죠. 자, 그래서 손이 끝나게 됐습니다. 자, 투명도를 살짝 걷어보고요. 자, 한번 한 바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끝냈는데 예, 그림으로서도 이런 근육들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 쪽에서부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쪽에서 바라보면 그림을 보면은
자, CG 쪽이죠. CG 쪽에 끈이 살짝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엄지 쪽으로 들어가는 예, 끈 부분이 지금 하얗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신근들과 그 다음에 외전근이 될 거고요. 그리고 대리근 부분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 엄지근육근의 덩어리와 그 다음에 소지근육근의 덩어리가 저 너머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들이고 그리고 주름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자, 손등에서 왔습니다. 손등에서 자, 역시 총지신근의 끈 상당히 잘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 그 주변으로 중수골의 덩어리 그리고 예, 손가락을 팍 들어 올리게 되면 역시 총지신근의 끈들, 즉 신근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폈을 때 상당히 끈들이 잘 보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엄지 쪽에 자, 검지와 엄지 사이에 요 덩어리가 배측 골간근과 요 끈이 예, 무지 내전근의 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 끈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자, 외전근의 끈과 그 다음에 장무지 신근의 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측, 손바닥 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 측. 자,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예, 장근육들을 다 생략을 하고요. 예, 그림을 그릴 때는, 즉, 손을 그릴 때, 특히 손바닥을 그릴 때는 장측에서의 엄지근육근과 보이시는 것처럼 새끼손가락의 근육근으로 나눠져서 그리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무언가를 잡는 행위가 손의 기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이시는 것처럼 근육의 흐름과 상관없이 예, 피부에 주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예, 소지근육근, 그 다음에 엄지근육근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손가락의 비례나 형태 부분들은 눈, 즉 얼굴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동세 위주로 많이 기억을 해 주셔야기 때문에 연습량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부위별로 3D 모델링 해부하기 끝났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상반신 전체 이제 조립 위주로 들어오도록 하고, 그리고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재생 목록은 지금까지 3D 모델링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림을 진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초중생들을 위한 예, 인체 부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